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 헨리의 단편 중에서 한 편 골라보았습니다. 제목은 인생 유전입니다. 이 작품에는 암탉이 산책하는 허름한 사무실 안뜰에서 졸고 있는 판사,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너무나 순박하고 솔직하기만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5짜리 지폐가 돌고 돌듯이 인생도 돌고 도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따뜻한 인간미라는 것입니다. 인생 유전. 치안판사 베나이저 위더프는 낡은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며 사무실 문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연한 보랏빛의 컴버랜드 산 봉우리가 하늘을 반쯤 가린 채 오후의 안개 속에 솟아 있었다. 얼룩무늬 암탉 한 마리가 꼬꼬댁 울음소리를 내며 마을 큰 길을 으스대듯 걸어갔다. 길 아래쪽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들려오더니 얼마 안 있어 먼지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렌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를 태운 소 달구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달구지는 치안 판사의 사무실 앞에 멈추고 두 사람이 내렸다. 렌시는 구릿빛 피부에 노란 머리, 키 6피트에 비쩍 마른 사나이였다. 마치 산과 같은 둔중한 태도가 그를 갑옷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앙상한 몸매에 촌스러운 옷을 입고 말쑥하게 빗질을 한 채 지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에 속아 넘어가 희미한 흔적만 남은 청춘에 대한 억울한 항의가 어렴풋이 엿보이는 얼굴이었다. 치안 판사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벗어놓았던 구두를 얼른 주워 신고 그들을 맞았다. 저희 두 사람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렌시를 슬쩍 쳐다보았다. 남편은 그녀의 설명에 무언가 결함이나 거짓말이나 독단이나 자기 입장에 대한 편파적인 강변 따위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말을 하였다. 저희 둘은 말입니다요. 이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할 때는 쓸쓸한 산속에 사는 것도 견딜만한 일이겠지만 여편네가 오두막 안에서 들고양이처럼 으르렁대고 올빼미처럼 볼을 부풀리고 있어서야 어느 누구라도 그런 계집을 데리고 살 수는 없습죠. 남편이란 작자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그다지 격앙된 기색도 없이 맞받아 쳤다. 밥버러지 같은 놈들, 술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는 녀석들과 어울리며 호밀 위스키나 옥수수 위스키 따위나 퍼마시고 다닌단 말씀이에요. 게다가 굶주린 들개들을 데려와서는 집에서 키우다 들볶질 않나.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요. 여편네가 툭 하면 냄비 뚜껑이나 집어 던지고 컴버랜드 일대에서 제일 억세다는 곰 사냥개에게 펄펄 끓는 물을 끼얹지를 않나. 굶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밤새도록 꼬장꼬장 바가지만 긁는다면야 이것도 못해먹을 노릇입죠. 안 그렇습니까요? 렌시의 반박이었다. 밤이고 낮이고 세무서 사람들과 쌈질이나 하고 이 산간지방에서 불안당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난 주제에 밤에 편히 자길 바란다면 너무 뻔뻔스러운 것 아닌가요?
치안 판사는 의연하게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민원인들을 위한 하나밖에 없는 의자와 나무 받침대를 놓았고 테이블에 법령집을 펼치고 조심스레 관련 조항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안경을 닫고 잉크병 뚜껑을 열며 말했다. 이혼 문제에 관해 이 법정이 재판권을 뒷받침해 줄 만한 법률이나 법령은 없다네. 하지만 법의 형평성 그리고 헌법이나 기타 신의칙에 의거해 볼 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 만일 치안 판사가 한 쌍의 남녀를 결혼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혼시킬 수도 있을 거야. 좋아. 이 법정은 당신들에게 이혼을 선고한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줄 걸세. 렌시 빌브로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만 담배 쌈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걸 흔들어 테이블 위에 $5짜리 지폐를 내놓으며 말했다. 곰 가죽 한 장과 여우 2마리를 팔아 번 돈입죠. 가진 돈은 이게 전부입니다요. 본 법정의 이혼 수수료는 치안 판사가 말했다. $5일세. 그는 심드렁한 태도로 지폐를 털조끼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몸을 뒤척거리고 머리를 쥐어짜서 반 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적고 나머지 절반의 그 사본을 썼다. 렌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는 판사가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쓴 문서를 낭독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본 법정은 알린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정상적인 렌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 아리엘라 빌브로는 오늘 본관 앞에서 앞으로는 절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복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고 정부의 질서와 존엄성에 의거하여 이 이혼을 수락한다는 것을 이 판결서에 의해 공고한다. 이를 어기지 않을 그들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테네시주 피에몬트 카운티 치안판사 베나이저 위더프. 판사는 이 문서 한 통을 렌시에게 건네주려 했다. 그러나 에들라의 목소리가 이를 막았다. 두 사나이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던하고 어리숙한 두 남성이 예기치 않은 여성이 제기하는 그 무엇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판사님, 아직 그 판결서를 저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아직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받을 것이 있어요. 위자료 말이에요. 사내 자식이 이혼하면서 여자에게 위자료 한 푼 안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호두백에 있는 에드 오빠에게 가려 합니다. 신발도 한 켤레 사야 하고 담배와 다른 것들도 좀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렌시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해주세요. 렌시 빌브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있었다.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골을 오싹하게 하곤 한다. 판사 베나이저 위더프는 이 문제가 법적 판결에 필요한 사항이라 느꼈다. 판례 집에는 위자료 문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여자는 맨발이었다. 게다가 호그백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돌투성이었던 것이다. 판사는 준엄한 말투로 물었다. 에를라 빌브로, 그대는 본 법정에 제소한 이 사건에서 얼마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신발 말고도 다른 것들을 사야 하니까 $5는 있어야 하죠. 위자료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그 정도면 오빠를 찾아갈 수 있겠죠, 뭐. 그녀는 대답했다. 그만한 액수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 렌시 빌브로,
본 법정은 이혼 판결서를 내주기 전에 원고 에릴라 빌브로에게 $5를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판사의 말에 렌시는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요.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아까 판사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하고 판사는 안경 너머로 무섭게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대는 법정 모독죄를 짓게 되는 걸세. 남편은 애원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보죠.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뭡니까요. 그럼 이 사건은 내일 두 사람이 함께 출두하여 본 법정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연기한다. 이혼 판결서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내주기로 하지. 판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신발끈을 풀기 시작했다. 오늘 밤엔 자이어 아저씨 댁에 가서 자자고 하고 렌시가 말했다. 그는 소달구지 저쪽에 타고 에릴라는 이쪽에 탔다. 그가 고삐를 흔들자 깡마른 붉은 황소가 느릿느릿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달구지는 바퀴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서서히 사라져 갔다. 치안 판사 베나이저 위더프는 파이프 담배를 물었다. 느지막한 오후가 되자 그는 주간 신문을 펼쳐들고 주위가 어두워져 글씨가 희미해 보일 때까지 읽었다. 달이 떠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릴 때까지 그는 테이블 위에 촛불을 켜고 신문을 읽었다. 그는 미루나무에 둘러싸인 산비탈 근처 두 채의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어스름한 월계수 덤불 근처에서 작은 개울을 건넜다. 이때 숲에서 한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걸어 나와 치안 판사의 가슴에 총을 들이댔다. 사나이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덕에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다. 사나이는 큰 소리로 협박했다. 잔말 말고 돈 내놔. 나는 지금 흥분해 있어. 반항하면 쏴 버릴 테다. 나는 겨우 $5밖에 없는데. 판사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지폐를 끄집어냈다. 사나이가 명령했다. 그걸 돌돌 말아서 이 총구멍에 꽂아. 지폐는 아직 새 것이고 뻣뻣했기 때문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도 쉽게 총구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됐어. 이제 가봐. 강도의 말에 판사는 부랴부랴 도망쳤다. 다음 날 깡마른 소가 달구지를 끌고 법정 사무실 입구로 다가왔다. 치안판사 베나이저 위더프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들이 방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렌시 빌브로는 그의 아내에게 $5짜리 지폐를 건네주었다. 그것을 본 판사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 지폐는 마치 총구에 꽂아 넣었던 것처럼 돌돌 말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려있는 지폐가 어제의 그 지폐 하나뿐일까 싶어서였다. 그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이혼 판결서를 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서를 천천히 접으면서 두 사람 다 서먹서먹하게 잠자코 서 있었다. 이윽고 아내가 수줍은 듯 렌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네요. 빵은 선반위 깡통 속에 있어요. 베이컨은 개들이 훔쳐먹지 못하게 냄비 안에 넣어두었고요. 오늘 밤 시계 밥 주는 것 잊지 말아요. 당신은 이제 에드 오빠에게 가나? 렌시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해요. 그곳 식구들이 나를 기쁘게 반겨줄 리는 없지만 달리 갈 곳도 없으니까요. 거기가 그나마 편하겠죠. 이제 가봐야겠어요.
작별 인사는 해야겠죠? 렌시, 당신이 그러길 바란다면. 렌시는 순교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는 개 같은 인간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 당신이 잘 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얼른 가버리고 싶다면야 할 수 없지만 말이야. 에릴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5달러짜리 지폐와 판결서를 얌전히 접어 옷 안 깊숙이 넣었다. 베나이저 위더프는 그 돈이 사라지는 모습을 안경 너머로 서글프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최대한 굴려 말을 꺼냈다. 이 말을 함으로써 그는 흔해 빠진 보통이 동정심 많은 관객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우려내는 데 타고난 재주가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대자본가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낡은 오두막에서 쓸쓸한 밤을 지내게 되겠군, 렌시. 렌시 빌브로는 햇빛 속에 파랗게 드러나는 컴버랜드의 산봉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쓸쓸할지도 모릅죠. 그는 에릴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지만 허구한 날 화를 내며 헤어지자고 보채는 사람을 붙잡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같이 살기 싫어하는 건 그쪽이죠. 에릴라가 나무 받침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붙잡아 주길 바라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언제 살기 싫댔어? 어쨌든 난 이제 에드 오빠에게나 가봐야겠어요. 그 낡아빠진 시계는 이제 누가 밥 주냔 말이야. 나더러 당신과 달구지를 타고 집에 가서 시계에 밥을 주라는 말인가요, 렌시? 산골 사나이는 애써 태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큼지막한 손을 내밀어 에릴라의 갈색으로 그을린 가느다란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냉랭하던 얼굴에 슬쩍 기쁨의 빛이 떠오르며 생기가 돌았다. 이제 사냥개나 불안당을 데려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 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시계밥은 당신이 줘, 에릴라. 하고 렌시가 말하자 에릴라도 이렇게 속삭였다. 내 마음은 이미 오두막집에 가 있어요, 렌시. 이제 다시는 성깔 부리지 않을게요. 우리 빨리 가요. 그래야 저물기 전에 집에 도착하죠. 베나이저 위더프 판사는 두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잊은 채 돌아서 나가려 하자 그들을 막아섰다. 테네시 주 정부의 이름으로 그는 말했다. 본관은 두 사람이 법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네. 본 법정은 두 사람이 깊은 애정을 회복하고 증오와 오해의 먹구름을 걷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일세. 하지만 법의 준엄함과 공평함을 유지하는 것이 본 법정의 의무이기도 하단 말이네. 당신들은 이제 부부가 아니야.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이혼을 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혼인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자격이 사라졌다고 봐야 하네. 이런 사실을 본 법정은 주지시키지 않을 수 없다네. 에릴라는 렌시의 팔을 꽉 붙잡았다. 판사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이 이제 막 인생의 참 교훈을 얻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그녀가 그를 잃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판사는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본 법정은 이번 이혼 사건의 판결로서 확정된 자격 상실을 취소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네. 법정은 경건한 결혼의식을 거행할 권한이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바라는 명예롭고 고상한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일세. 이 의식을 거행하는 비용은 $5로 해주겠네. 에릴라는 판사의 말에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재빨리 옷 속 깊숙이 넣어둔 지폐를 꺼내어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처럼 살포시 판사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에들라는 렌시의 손을 잡고 다시 부부로 맺어지는 혼인 축사를 들으며 누르스름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이윽고 렌시는 그녀를 붙잡아 달구지에 태우고 자기도 그 옆에 올라탔다. 깡마른 붉은 황소는 또다시 방향을 바꾸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산을 향해 떠났다. 치안 판사 베나이저 위더프는 사무소 문 앞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다시 또 그는 지폐를 접어 털 조끼 안으로 쑤셔 넣었다. 그리고 낡은 파이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얼룩무늬 암탉이 꼬꼬댁 울음소리를 내며 마을 큰 길로 으스대며 걸어갔다. 오 헨리의 단편 인생 유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